자,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퇴사를 하셨거나 혹은 퇴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 오늘 영상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요새 한창 핫한 키워드죠. 건강보험료, 줄여서 건보료라고도 부르는 요거. 사회초년생분들은 그냥 월급에서 대충 떼고 넘어가는 정도로만 가볍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죠. 근데 퇴사 이후에 갑자기 날아온 이 보험료 청구서에 깜짝 놀라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금액이 만만치가 않아요. 요거 모르고 계셨다가는 크게 될 수 있습니다. 알기 쉬운 정책과 이슈, 신사고찰 이사입니다. 자, 오늘 4대 보험 중에 하나인 건강보험, 특히 이번에 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저희가 다뤄볼 건데요. 지역가입자 건보료를 줄일 수 있는 꿀팁을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빠르게 기초부터 좀 짚고 넘어가 볼까요? 우선 건보료는 두 가지 종류에 따라서 다르게 책정이 돼요. 하나는 직장가입자,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가입자예요. 직장가입자는요, 쉽게 말하면 내가 소속된 직장에서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자, 우리 보통 회사에서 4대 보험 됩니다 뭐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그때 이 회사에서 건강보험에 가입을 시켜준다면 여러분께서는 회사 소속의 직장 가입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지역 가입자는 직장 가입자가 아닌 채로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을 지역 가입자라고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르냐? 바로 납부하는 보험료의 차이가 있어요. 직장 가입자는 회사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지역가입자는요, 오롯이 개인이 이 보험료 전부를 부담할 수밖에 없겠죠. 자, 현재 건강보험료율이 7.09%니까 직장에 가입되어 있는 직장가입자분들은 그 절반이 3.545% 정도 될 거고, 지역에 가입되어 있는 지역가입자분들은 7.09%를 그대로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부담액이 클 수밖에 없게 되겠죠. 자, 이제 이 기본적인 내용을 배웠으니까 오늘 다룰 핵심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이 건보료를 처음 접하는 초년생분들은요, 이 건보료에 딱 두 번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자, 첫 번째, 지역 가입자로 전환이 되면서 건보료를 전부 부담할 때 이게 뭐야? 라고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는 11월에 갑자기 오른 건보료 고지서를 딱 받아볼 때입니다. 지역 가입자니까 건보료 2배가 된 건 이해가 돼. 근데 11월엔 왜 건보료가 올라가는 걸까요? 자, 이걸 이해하시려면 이 세금 시스템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최대한 저희가 쉽게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우리 5월은 무슨 달이죠? 가정의 달 말고 종소세 신고의 달이라고 하죠.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에요. 자, 그때 우리가 1년 동안 벌어들인 종합소득을 국세청에 신고를 하고 나의 소득과 세율을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 확인 한번 해볼까요? 2024년 종소세 종합소득은 언제 신고할까요? 2025년 5월에 신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건강보험료는 그 다음 달인 6월에 업데이트가 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 건보료는 국세청에서 산정을 하는 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산정을 하는 거예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11월에 건보료를 업데이트해서 청구를 합니다. 자, 여기서 지역가입자로 유지 중인 청년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오죠. 자, 5월엔 국세청에서 나의 작년 소득을 살펴보는데 국세청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자료가 넘어가서 반영이 되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 시점이 11월인데 초년생분들은 당연히 이걸 모르니까 나중에 건보료 폭탄을 맞았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특히 지난해 수입이 많이 잡혔던 친구분들, 이런 분들은 올해 수입이 만약에 적다면 상당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건보료 폭탄을 막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 신사고찰에서 확인한 몇 가지 팁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중요한 기본이죠. 보험료 감면 신청을 하기 전에 먼저 내 건보료가 어떻게 얼마나 부과되는지 대략적인 금액을 미리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나한테 맞는 방법으로 감면 신청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직장 가입자분들은 어차피 급여에서 원천 징수로 이게 빠져나가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근데 본인이 지역 가입자다라고 한다면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공식은요. 자, 월소득 곱하기 7.09% 해주시고요. 거기에 전세 월세를 포함한 재산점수 곱하기 208.4원을 더하는 거예요. 자, 근데 매번 이 보험료 계산을 어떻게 이렇게 하다 보면 번거로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면 자주 찾는 서비스 탭에서 보험료 계산기가 있어요. 여기서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걸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알려드린 이 공식은요, 자, 이런 원리로 보험료가 산정이 되는구나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첫 번째 감면 신청 방법입니다.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자, 이 방법은요, 많은 분들께서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인데요. 전년도보다 올해 소득이 줄어든 사람에 한해서 이걸 신청하실 수가 있어요. 자, 제출 서류는 소득이 줄어들었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소득 금액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만약 내가 개인 사업을 하고 있다가 내 사업장을 정리했다라고 한다면 휴폐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혹은 해촉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면이 적용되는 시기는 신청일 다음 달부터 2월이겠죠? 그해 12월까지예요. 단 매월 1일에 신청을 하시면 그달부터 신청 종용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요건 직장 다니셨던 분들께 좀 필요하니까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회사에 1년 반 이상 재직을 했고요, 그 기간 동안에 직장 가입자 자격을 유지를 해오다가 퇴사 이후에 지역 가입자가 됐다라고 한다면 요걸 신청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 경우에는 최대 3년 동안 퇴직 전 직장에서 부담해주던 수준의 보험료만 납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역 가입자 보험료의 절반만 내면 되는 거니까 어떻게 해요? 부담이 좀 줄어들 수 있겠죠. 자, 퇴사 후에 아직 취업을 하지 않으신 초년생분들, 예비 직장인분들은요, 꼭 참고하셔서 이 보험료 부담을 최대한 줄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신청 방법은요, 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해서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혹은 팩스, 우편, 유선 이런 방법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신청하실 때는 이미 계속 가입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만약에 이미 계속 가입자로 유지 중인 기간에 보험료를 만약에 2개월 이상 미납을 하시게 되면 자격이 취소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험료가 연체되지 않을 수 있도록 신경 써서 꼬박꼬박 잘 넣으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세 번째 방법, 주택금융부채 공제 신청이에요. 자, 용어가 좀 복잡한데 이거 쉽게 얘기하면 전세나 매매 대출을 이용하신 분들이 신청하시면 좋은 방법입니다. 자, 전세보증금, 매매액 둘 다 공시가 6억 이하여야 되고, 무주택자 또는 주택담보대출로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은 신청 요게 가능해요. 물론 한도가 있겠죠. 자, 우선 한 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이분들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부채 금액의 60%를 공제해 준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무주택자분들 같은 경우는 1.5억 원 한도로 부채 금액의 30%를 공제해 준다고 합니다. 자, 신청 방법은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주택금융부채 공제를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 이때 제출하실 서류들이 있겠죠. 자,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한데 요거에 상세본이 필요해요. 그리고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혼인관계 증명서 상세본,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 부채 증명서, 본인 신용정보조회서, 거래 내용 명세서 이렇게 필요합니다. 자, 여기에도 주의사항이 붙어 있는데요. 신청하실 경우에는 매년 11월 2일부터 10일까지 부채 증명서를 꼭 제출하셔서 현재 대출금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알려줘야 한다고 하니까 이걸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요.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 절약을 위한 몇 가지 팁들을 다뤄봤습니다. 자,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납부 의무가 있죠. 지속적으로 이런 보험료를 체납하시게 된다면 나중에 재산이나 통장이 압류될 수 있으니까 당장은 좀 내가 부담스러우셔도 보험료만큼은 좀 체납되지 않고 납부하시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이 소개해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실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은 마음으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조태꾸알이죠?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2025년에 새로 바뀔 건강보험에 관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지금까지 신사고찰 이사였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